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아주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입춘도 지나갔습니다. 이 추위와 함께 이 정치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국민의당 중앙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에 더민주당은 전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세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그야말로 격변하고 있는데요. 예, 새로운 신당이 창당되고 또 새로운 임무를 채우기 위해서 정치권이 많이 활동하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 정치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변화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설은 또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 도내 3당의 도당위원장을 모시고 급변하는 전북 정치 이슈를 점검해보고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춘진 의원입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이신데요.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 도당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 도당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누리당 김항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정치 평론을 해주시는 이 현장에서 지금 정치를 취재하고 계시는데요. 전영남 전북 도민일보 정치부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네 분 오늘 패널로 모셨습니다만 늘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고 또 평소에 늘 자주 뵈시는 분들이고 또 이런 토론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전북의 정치를 전망해보고 또 이런 시간을 좀 같이 마련해봤으면 싶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짧게 지금 최근의 정치 변화 그리고 어떤 이 상황들이 예견되고 있고 어떤 처지에 있으신지 좀 모두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의원님께서 예. 네, 먼저 야권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야권 분열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정책 대결의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정책 공약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선택권이 더 확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평가를 통해서 이 정치와 우리 정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데 분열을 함으로써 오히려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염려스러운 점도 있지만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총선과 또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다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분열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관영 의원님. 네, 저희 국민의당이 2월 2일에 창당을 했습니다. 양 극단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민생을 챙기고 저희가 합리적인 진보 세력 또 개혁적인 보수 세력까지 껴안아서 중도 세력들을 좀 더 확장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떤 세력이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수권 세력인지를 우리 도민들께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믿음직한 수권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김항술 위원장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20대 총선거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당으로 하여금 정치가 실종돼 버린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이번 20대까지 진행해 온 거였는데 이번 20대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창당과
그러한 이야기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이래서 새로운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오랫동안 그 국회에서 그 정체되고 있었던 꼭 해야 될 일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경제에 관한 문제, 일명 원사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양당 구도에 대해서 자기 정쟁에만 가지고 정체돼 버렸었는데, 일전에 그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발목 잡기나 이런 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근로자들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한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맑은 물은 뭐 인정 안 하는 게 아닌데,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관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그 창당이 전북 정치의 새로운 기회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당에서도 그러한 문제 깊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모두 새로운 정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영남 기자님도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처음 국민의당 출범할 때는 양당 체제, 지역주의에 근거한 양당 체제에 대한 어떤 중간 지대, 그다음에 중도로서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아까 우리 김춘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 어떤 보면 3당 체제가 되다 보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정책 대결이라든지 이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어떤 보면 야권의 어떤 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보면 외연을 확대하고 수권 정당으로서도 정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호남에만 지금 매몰된 현상이에요. 이것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오늘 보면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호남만 찾고 있거든요. 지금 낙동강 벨트가 뭐 무너진다. 일단은 영남이라든지 수도권 쪽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분의 말씀을 모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우선 최근의 정치 변화를 정리해보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준지 의원님께 먼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더민주당에 소속한 국회의원들은 일단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일단 남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는 뭐 이제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전북 정치인들은 분열보다는 이 통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 지금 민생 하지만은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얼마나 예. 국민들한테 많은 우려를 줬습니까? 또 정신대 문제, 또 아울러서 어린이집 문제, 예, 누리과정. 이 예. 많은 그런 민생에 대한 공약 파기, 또 우리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서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경제에 대한 실정, 또 남북 관계 얼마나 긴장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대립되는 구도였다. 이렇게 하는 이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심판하고 또 총선을 통해서 이걸 종식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게끔 해야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룩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즉 전북 홀대론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 또 세대 간의 균형적인 경제 성장,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선택일까? 역시 전북 정치는 국가가 어려웠을 때 분열보다는 이 통합, 또 연대를 선택하는 예. 이러한 권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통합의 방식, 통합의 정신. 예. 김관영 의원님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탈당을 함으로써 또 염려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탈당을 1월 11일 날 했는데요. 지난 12월 30일 경에 민주당의 상황을 한번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와 그 여러 사람들이
대단히 패권 정치와 상당히 고집스런 그런 당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호남 분들에게 대단히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민심이 대단히 이반되어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총선,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지, 총선을 이길 수 있을지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말씀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조용히 앉아서 총선 적당히 지고 대선 지고 이런 상황이 뻔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탈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국민의당 창당을 통해서 그 창당하는 과정에서 호남 분들이 보여준 정권 교체에 대한 대단히 큰 열망을 확인을 했고요. 어떤 세력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저희는 그 호남인들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당 이후 창당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국부론 사태라든가 뭐 정체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염려를 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당이 창당된 이후에 당이 안정되어 가고 이제 당헌 또 당규 강령이 다 정착되고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써 다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렇게 야당의 이 분열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어떤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라북도 정치에서 어떤 전망을 정하고 계십니까? 야권의 분열이 새누리당의 이익이다. 저는 이렇게는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어부질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야권 자체라고 보는 전북의 안방정당이었던 그분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것이다. 흡사 뭐 이렇게 등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변화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질책, 그리고 한석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국책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외압에 의한 분열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 중앙당과의 균형 발전이라거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책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 전북과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이, 즉 도민들이 선택하는 사랑받는 정당으로서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싶고. 정 기자님, 지금 이제 세 분의 이 정치쟁에 대한 변화를 세 당의 입장을 간단히 들어보셨는데 이런 변화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이게 과거에도 좀 비슷한 형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2003년 이제 11월 10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때 열린우리당이 창당을 하죠. 그때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간에 이제 나눠졌는데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으로 나눠졌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이 분당의 수준이죠. 40명이 구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거기에 5명, 그러니까 독수리 오영재라는 어떤 지금 전신의 한나라당에서 5명, 김부겸, 뭐 이부영 의원, 김영춘 의원 이렇게 오고 개혁당에 이제 그 유시민, 김원웅 의원들이 와서 47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당시에는 개혁이라는 확실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나가고 그때는 호남의 신주류 세력, 사실 전북이 중심이었죠. 정동영, 김원기, 뭐 이강래, 강봉균, 전북이 중심에서 호남의 신주류와 영남의 개혁, 수도권의 김근태 의장까지 그때 같이 통합을 했으니까요. 창당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이야기를 했고 지금의 어찌 보면은 국민의당 창당은 전남 중심이라고 해야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보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전남 중심이고 김관용 의원 옆에 계시지만 훌륭하신 분도 참여하지만 아직은 전라북도의 주류가 간 건 아니죠. 그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서도 여기 지금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중도 노선을 표방하지만 그때는 확실한 개혁 노선. 그렇죠. 어찌 보면서 선명하다고 봤죠. 그때 중도가 선명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 이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13 총선은 이제 불과 2달이 좀 남았습니다. 이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가 현실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김춘지 의원님, 사실은 전라북도의 의원,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좀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좀 존재감이 부족했다. 또는 전북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약했다 이런 평가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 이번 총선에서 좀 이렇게 달라지고 또 좀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역시 네.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힘 있는 인물, 누가 중앙 정치에서 우리 전북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난 19대 선거 때 11명의 의원 중에 7분이 초선입니다. 예. 이건 전국에서 초선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북입니다. 아. 또 거기에 무소속이 한 명이 됐었고 네. 또 정의당이 한 명이 됐습니다. 결코 현역 의원들이 안주하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바뀜이 있었다. 변화가 예.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새로운 그런 정책 제시, 즉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전북 홀대론을 끝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선거 때 새만금과 더불어도 전북 발전 이룩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경제 수도로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새만금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공약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또 예. 아울러서 박근혜 정부의 그런 민생 홀대론, 그래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는 모든 게 균형 발전이 이룩돼야 됩니다. 바로 우리 전북만이 잘 살겠다는, 전북이 못 살았기 때문에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공약도 개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4.13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또 내년에 정권 교체하는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예. 또 많은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기 때문에 예.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새로운 정책 공약 반드시 제시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누리당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야당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이제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4.13 총선을 치르시기 위한 비전이나 전략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시죠?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의 사실상의 야당이나 뭐 이런 그 의석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책정당으로서의 전북에 대한 이야기, 예.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이 6조 시대를 넘지 한 3년 돼가죠. 세 번째 돼가죠. 그 이전의 일과 현재 6조 원이 왜 필요하느냐, 6조 이상의 액수가. 국책정당으로서 전라북도가 국가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새만금이랄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탄소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걸 이끌어 나갔을 때의 전북의 기능과 국가적 기능의 연계관계, 이런 걸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래서 앞으로의 전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전북 정치가 굉장히 역동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만금의 그걸 따르는 비행장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비행장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너무 축소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한 기능인데 꼭 전북의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몰돼 가고 있는 것이죠.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이래서 세계 속에 한국을 얘기하고 그의 전북의 기능을 다하는 위치적 고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이쪽으로 간다 해서 전북에 그걸 띄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전북만의 이야기와 우리 새누리당 그리고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엮어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국책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연계되는
예. 이런 거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우리 도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4.13 총선에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전략은 미래를 위한 전북, 그리고 단지 전북이 아니라 전국을 바라보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그런 예, 기능 정당 그리고 통일을 예. 내다볼 수 있는 전북의 이야기 예. 그리고 우리의 기능 예. 이런 것들이 돼야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 두 당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국민의당도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야당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난다라고는 예.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좀 더 안보를 강화하고 예. 좀 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개혁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자 합니다. 예. 특히 이 분배 문제와 아울러서 성장 문제도 같이 다루고 우리나라의 성장과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희 당이 가장 중심을 두고 있다. 예. 소위 공정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영역을 제대로 배분하고 나누어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들을 침탈하고 대기업의 오너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 또 중소기업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제 당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역구 진출 새누리당 굉장히 오랜 수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그랬는데 소위 말해서 국민의당이라든지 예.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름은 너무 좋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어우러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지역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얘기를 할 때마다 호남의 민심이 예. 호남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데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전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기능 지역으로서의 능력도 발휘해야 되겠죠. 이번에 민선 6기를 맞이하면서 뭐 새만금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새만금은 세계를 향한 우리나라의 허브가 돼야 되고 전진기지가 돼야 되겠죠. 이래서 이번에 4년을 또 결정하는 전북의 이야기를 어떤 한풀이라거나 우리들이 누구로부터서 소유당하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애양심을 고취해가지고 정치를 해버린다면 너무나 구태에 젖어 있는 정치다. 과거 진행형으로 자꾸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지역정당의 이야기를 모아서 중앙에 가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야죠. 이랬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누구를 이렇게 비토하거나 반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경쟁은 이미 세계화돼 버렸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국책의 이야기하고 지방정치하고는 크게 분리가 돼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알겠습니다. 네네. 이 주제를 좀 바꿔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총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 그리고 이슈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전라북도를 살펴보면 많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 감소 뭐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이 전북 도당의 위원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는 김관영 의원님께서 한번. 네, 전라북도가 그동안 상당한 침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군산에 많은 공단들이 있고요. 거기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군산 공단의 전체 생산량이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그래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새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새만금이 국책 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권이 더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25년 정도에 개발된 그 현황보다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있을 변화가 저는 더 많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만금의 중요 과제, 인프라를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새만금 신항 문제, 국제공항 문제, 철도 문제, 또 공단 조성 문제를 하루속히 마무리하고 저희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되고 그런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서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내놓고자 지금 연구하고 이번 총선에 반드시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춘진 의원님도 지금 당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우리 전북에 이제 인구도 줄고 있고 예. 굉장히 낙후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의 이제 지방 분권화가 필요한데 자꾸 이제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하면은 우리 전북의 미래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새만금이 전북의 저는 미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바로 그 민간인 투자자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원오브 댐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에는 특별하게 규제 완화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기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해주고 규제 완화시켜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국가의 공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라든가 기금운용본부에서 많은 그런 주식 보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공공기관도 거기에 유치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와서 그쪽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는 도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는 이제 촉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새만금 이 개발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새만금을 철도와 공항과 항만, 그 서해안 철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막바로 유럽으로 이 철도를 통해서 물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해안 철도 이거 오겠는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전북이 제대로 하려면은 역시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힘 있는 정당에서 여기에 공약을 해야 됩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그 공약한 걸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힘 있는 정당들이 많은 공약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김항실 위원장님도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전북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 자체가 농업 구조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세계화된 산업 구조로 가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새만금이 처음 출발할 때는 농업지역으로서 출발을 하다가 산업지역과 농업지역으로 배분돼 있죠. 그 예. 농업지역도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형 농업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새만금은 전부가 다 세계인의 거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진기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전북에 이제 뭐 민선 6기 오면서 여러 번 느꼈던 것 아니냐. 6번씩 민선 6기가 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새만금을 대한 바라다보는 시각이 달라졌고요. 전북이 농업도시에서 새로운 산업도시로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 관한 문제, 탄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거 좀 낙후 지역인 지리산, 덕유산, 동부 육권에 관한 그 지도권의 문제 이렇게 지금 발전해가고 있죠. 이미 전북은 국제화돼 있습니다. 새만금이 그러하고 탄소의 이용액이 그러하고 지금 지도권에 힐링센터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뒷동산이 아닙니다. 세계인을 향한 우리들의 몸짓이 전북에서 일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지역정당에서 묻혀있을 것이 아니라 국책정당, 세계인과 함께하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야기. 이번에 좀 이렇게 애양에 호소하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 네.
전영남 기자님, 선거를 계속 취재를 해오셨는데 이런 이제 정책적인 약간 의견 차이도 있고 지금 보는 입장이 다른데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의 방향은 뭘까 한번 예. 먹고 사는 문제겠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막연히 새만금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말은 좋은데 그게 일단은 토대가 돼야 돼요. 뭐 토양이 있어야 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춘희 위원장님 말대로 뭐 김관영 위원장님도 뭐 다 세 분 다 힘 있는 정치인이 돼야죠. 그렇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권 교체를 원하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그 힘 있는 정당이 된다면 힘 있는 정치가 된다면 하면 예산을 많이 가져오겠죠.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적어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한다. 예. 토대를 마련해서 거기 그 토대를 통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서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라는 민심이 아닐까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걸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는 공정성장 속에서 이제 큰 틀에서 녹여가고 계시고 더민주당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경제민주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씀이죠? 예.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그렇죠. 이제 지역 경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이게 아주 소중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경제 민주화는 경제 성장을 하지 말다는 게 아니라 더불어 경제 성장을 통해서 더불어 잘 사는,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목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제 민주화도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주도 성장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득이 있는 성장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분수 경제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 중소기업이 이제 낙수 효과를 얻는 게 아니라 분수처럼 중소기업이 잘 돼서 팍하니 이게 솟는 그러한 이제 경제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사는 이러한 경제를 이룩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예. 중소기업. 그래서 예. 이 대기업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닭이 있어요. 암탉이 큰 거 한 마리가 있고 이게 뭐 장탉이 큰 닭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병아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큰 닭이 다 먹어버리면은 이 병아리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 제대로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전북이 이제 뭐 새만금도 있고 아울러서 각 지역별로 이 공공기업을 다 내려보내고 또 지역별로 특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은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든가 농생명단지 뭐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에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실제로 국가가 액티브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즉 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 돈이 없는 공약은 그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한 것만큼의 국가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탄수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국가 예산과 또 많은 민자 또 이런 거 끌어들일 것인가. 거기에 전북의 성장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슬 위원장님도 새누리당에서 지역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그런 부분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북을 얘기하면 뭐 낙후전북이다, 네. 홀대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용어가 많이 있었다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국가 개발할 때 우선순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상도 이제 부산 같은데 개항이 우리보다 훨씬 뭐 먼저 됐지 않습니까? 예. 인천이랄지 뭐 이런 문제. 즉 시대적 주류에 의해서 먼저 선행지가 있죠. 이제는 누가 뭐래도 전북 아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저는 새만금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허브고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세계인의 거리로 갈 수 있도록 농업지역을 처음에 만들어 놨다가 공업지역 70% 이제 신산업지역이죠. 이런 걸로 전환이 돼 가면서 이게 민선 6기를 맞이하는 지역에서도 태동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전북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여기에 접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전북이 세계를 향한 몸짓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잘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북의 방향이. 이래서 뭐 어디로 꼭 가느냐라기보다는 전북이
국가적 발전에 잘 기능을 다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꼭 누군가가 발목 잡아가지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이 꼭 어찌 보면은 꼭 그런 반사 이익을 노려하는 아직도 그런 논리가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전북 발전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좀 져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도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도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시죠. 예, 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고 계시죠. 네, 저희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공정성장론을 예.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을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초와 그런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학자를 하시면서 많은 해외의 선진국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하면서 공정성장론의 토대를 만든 건데요. 예. 핵심은 중소벤처기업을 대기업과 어떻게 상생하면서 가장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키워낼 것인가, 소위 히든 챔피언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의 영역에 침탈을 하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들을 빼앗아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막아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태생적으로 성장하고 또 더 크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중견기업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저희 당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특히 이 청년 실업이 가장 문제가 큰데요.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인력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중소기업이 제대로 육성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춘진 의원께서도 중소기업 문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의견들 말씀하셨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토론이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토론의 주제들을 저희가 다 다루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끝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토론 자리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도 많고 그러실 텐데 다음 기회를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진 의원님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4.13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잘 사는 전북과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공약을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대안도 마련합니다. 또 많은 새로운 인재도 영입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혁신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서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받고 인정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또 신당과 무소속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러한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는 이러한 총선 승리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들이 보다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열망을 저희들이 담아서 꼭 수권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오류와 실수들을 극복해내고 반드시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당이구나, 제대로 가고 있는 정당이구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선에서 꼭 저희 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항술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우리 전라북도는 시대의 중심에 있어서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번 20대 선거에서도 자랑스러운 전라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그의 중심이 이제는 전북이다. 낙후 전북이나
홀대나 소외받는 전북이 아니라 그동안 참고 기다려왔던 미래를 얘기하는 전북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미개발이나 저개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에 맞는 딱 맞는 맞춤형 개발로 전북이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기 20대 국회에서는 정치권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을 얘기하고 한국이 세계인과 함께하는 전북의 시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이 그러합니다. 어느 한 땅을 막아서 농촌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인의 거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탄소 산업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전북이 세계인과 함께하는 전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영근 기자님,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 그 대통령 경선에서 지금 샌더스 열풍이 예, 불고 예. 있잖아요. 샌더스 열풍 불고 있다는 건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입니다. 투표 참여고 그 투표 참여는 곧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 혐오증, 정치를 바꿀 수 있어요. 젊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선명하고 어느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당이 전북을 바꿀 수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설 연휴를 중간에 두고 있는데요. 20대 총선이 이제 불과 2달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아직까지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의 이 이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갈지 기대가 된다. 이런 이 분위기 속에 있는 선거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선거에 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 그리고 애정 그리고 또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